전속 중개 계약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나요? 진짜 여쭤볼까요? 전속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이다 아니다? 이죠?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속 중개 시 두 가지 의무가 주어졌죠? 뭐죠?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 두 번째 정보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각각 달랐죠, 그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고 전속 중개 계약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은 상치죠. 정보 공개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는 아니죠.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개할 때 방법 몇 개 있더라? 두 개.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정보 공개했을 때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공시지가는요? 공개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 공개사항 그거하고 확인 설명사항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보토자 아시죠? 보수 토지 이용 계획 조세는 확인 설명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사항의 특징 딱 그러면 어떤 거요? 특징 정보 공개사항 7개 중에서 확인 설명사항에는 없지만 있는 거 공시지가하고 오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그 두 가지. 자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 상에 보면 위약금 지불 사유하고 비용 지불이 있었죠. 위약금 그랬을 때 하나 따라와야 될 포인트는 거래입니다. 그죠? 거래. 그러니까 다른 경우한테 의뢰하든지 소개받은 상대방하고 개공을 배제했다 하더라도 위약금 지불은 아니죠. 그래서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지불할 때 비용은 법정 보수의 얼마? 50%가 아니라 범위 내에서 그죠?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고인정의 마지막이죠. 그러면 44페이지 보십시오. 고인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망에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국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상호간에 그러니까 정보망을 이용하는 주체는 누구죠? 개공들끼리. 그러니까 국장 자리에 시도지사가 나온다든지 등록관청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상호간에 그런데 여기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에라고 나와요. 개공들끼리입니다. 그리고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지정의 임의성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최소한 언제까지는 결정해 줘야 돼? 30일. 지정 여부는 최소한 30일 이내는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지정자 운영 규정 승인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정이 먼저입니까? 승인이 먼저입니까? 그죠? 지정 후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받으려는 자가 아니고 맞아요. 지정받은 자는 이렇게 지정받은 자는 지정 후 며칠? 3월 이내에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요.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요? 재량 취소만 됩니다. 그리고 취소 처분 전에 청문을 거치겠죠. 다만 거래정보사업자 사망이나 법인 해산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정처분과는 다르게 정지처분이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재량처분만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중에 2번 운영규정에 줄 긋고 운자 동그라미 했죠. 운명할 때 운입니다. 그러면 운영규정 위반은 어떻게 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병고할 수 있죠. 세 번째,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1입니다. 행정 형벌과 병고할 수 있다. 그죠? 행정 형벌과 병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언제부터 1년?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지정 취소해야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밑에 참고 표시 보면 개공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 혹은 지정 요건에 미달 같은 건 없어요. 등록 기준 미달은 있는데 지정 요건 미달 이런 건 없어요. 네 번째, 지정 신청 시 첨부 서면에 보면 자 1번에 등록증 사본이죠. 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아닙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즉 정보망에 가입한 자가 500명 이상의 그죠 개공이 가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입했다라는 사실을 원래 인감증명서였거든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뭐다? 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 보니까 자격증 원본위의 사본이에요. 사본인데 특히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원래 제출 서면이다 아니다. 공인중개사 법에 보면 아니었죠, 그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지금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즉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아니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죠? 자, 지정 신청자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국장이죠. 그러니까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제일 높은 상위 기관이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국장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확인하진 않아요. 뭐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하라. 아셨죠? 그럼 지정 신청자가 누구예요? 부가통신사업자죠.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이 사람은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상관없죠. 그냥 부가통신사업자면 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정 신청하고 지정받으면 부가통신사업자가 뭐가 되죠? 지정 신청, 지정받으면 이게 뭐다?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래정보사업자가 됐죠? 그래서 일단 제출하는 서면에 통상적인 내용과 다르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정 요건에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몇 명? 5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자 각각 얼마?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입니까? 개공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원이 공인중개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직원 채용 기준입니다. 직원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그리고 컴퓨터 있죠. 설비 있죠. 그 용량과 성능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국장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5번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그랬죠?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 신청 받은 때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 허위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죠. 거짓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업무 정지 6월 그랬는데 거래계약 체결 시 중개 방식과 무관하게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거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중개 방식과 무관하게라는 말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면 일반 전속 관계없이 거래계약 체결 사실을 누구한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중개 방식과 무관하게. 안 하면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망 관련 위반 시 제재가 업무 정지인데 구체적인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 정지 6개월.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3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중개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업 제한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영리사업자로 비영리사업인 정보망 운영 주체가 될 수 없음 그랬죠.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경우 누구야? 협회. 협회가 정보사업자의 가장 대표적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은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딱 생각나야 될 게 뭐냐면 확인 설명이다 그럴 때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 의뢰 시점하고 거래 시가 구분된다. 의뢰 시에는 설명입니까? 설명서입니까? 설명이고 이건 일방을 대상으로 하고요. 설명 관련 위반은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시에는 설명한 내용을 뭐한다? 서면화시키고 이거 일방이 아니라 쌍방을 대상으로 하고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다. 제재도 다르죠. 이렇게요. 일단 확인 설명은 시점에 따라서 의무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의뢰 시점입니다. 1항이 누가 개공은 언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시부터죠.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컷.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중개 완성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이다 그러니까 설명시에 나오는 이 금액은 실가가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이다 말이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도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니까 설명서에도 실가일까요? 거래 예정 금액일까? 그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누구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많은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컷.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하거나입니까? 하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는 거는 자기 직전이 지금 그죠? 하고 하거나 하고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 이건 표시사항이죠. 부동산 종합증명서 18가지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다 한 개로 다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뭐 한다?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설명 엔더죠.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 교부 제시. 자, 누가요? 개공이 언제? 의뢰 시부터 중개 완성 전까지 누구에게? 취득 중개 의뢰인이 어떻게 해라?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위반하게 되면 500과까지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확인 설명사항이 몇 개 있어요? 9개. 정보공개사항 몇 개? 정보공개사항 몇 개? 7개. 이건 9개. 차이점 몇 개? 2개. 2개인데 3개죠. 보토조 그랬습니다. 왜 보토조냐? 4번에 보니까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통사항인데 공법상 제한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붙어있으니까 보토조. 자, 토공에서 제시하는 상상할 수 없는 환입 조건에 대해서 거수하거나 기권하시오 그랬는데 그것만 몰라도 보토조는 기억해야 돼. 알죠? 묻는 게 그거니까요. 1번에 기본적 사항이 있고 2번 권리관계 있죠. 정보 공개 사항에서는 권리자 인적 사항 공개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았는데 이거는요. 예, 확인해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거 차이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다음에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보 동그라미 해야 되죠. 보 토지 할 때. 4번 토지 이용 계획할 때 토 동그라미 하시고 자 5번 뭡니까? 상태죠.
6번도 상태, 7번 환경 조건입니다. 상태, 환경 조건. 8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쭉 해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입지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9번이 뭡니까? 조세입니다. 조세는 취득시입니까? 거래시입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세액, 세율을 말합니다. 전속시 정보공개상과 비교하라 그랬는데 오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공시지가, 과학권리적 인적사항 공개 금지는 누구의 특징이다? 정보 공개에 대한 특징이다. 양,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뭐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상에 보면 뭐하고 실제 권리관계, 환경도 요구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설명대는 항상 뭐가 온다? 하고가 와야 됩니다. 하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뭐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에 기재하라. 이게 어디 있냐면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어요. 설명서 그죠? 맨 위에 그죠? 확인 설명 자료란에 불응 사실을 기재합니다. 3번 경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말이죠. 중개가 완성되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몇 년? 3년 전국 확대. 기억합니까? 전국 확대. 이게 어디에 나오더라 이거? 저 서면 보존 기간입니다. 그죠? 둘 다 몇 년? 3년인데 전속 중개 계약서는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기간, 확인 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3년이다 이거. 전국 확대. 그리고 그 사본이 아니고 뭐라 했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등을 보존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시험에 그대로 옛날처럼 사본을 보존하라라고 놓으면 OX, X예요.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설명서, 설명사항이 아니지만 기재되는 거. 주차장 교육 관리 있죠? 주차장이랑 교육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은 확인 설명사항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확인 설명서에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할까요? 개공이 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한다. 개공이 만일에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로 나뉘겠죠.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가. 분사무소는요? 책임자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모두 다 법인 맞죠? 근데 대표 와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주된 사무소라면 누가? 대표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각각 이 뜻이니까 또는. 또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이것도 그죠? 서명 및 날인 and. 그러면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았어요. 제재는 업무정지 아셨죠? 똑같아요. 설명, 서명과 관련된 위반은 다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OX.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습관처럼. 그러니까 소공이 서명날인 의무하고 딱 이어지려면 두 군데가 들어가야 돼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다음에 뭐 함께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이게 옳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표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그랬는데 하나의 법인이지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별개다. 주된 사무소는 누구?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한다. 개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아셨죠?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줄 긋고 어떤 경우든 의무도 금지도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하나 보시죠. 박스 안에 기업 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상물 설명 시에는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 등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맞죠? 제시입니다.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매 목적물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없고 기업 공인중개사가 혼동 상태에 있는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주어야 할 의무도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 설명사항에 세부 규정을 했는데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거 경계라든지 토지 방향, 건물의 방향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만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 확인 누가 하죠? 개공 등. 즉 중개보조원도 현장 확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문제 있죠? 요거 정리하고 오늘 설명서 작성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 설명이 있잖아요. 확인 설명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 틀릴 건 없어요. 이제는 이제 요 확인 설명할 때 시점 있죠? 중개 완성 전에. 자, 이게 아까 육하원칙 준해 가지고 확인 설명은 누가 한다? 누가? 개공이. 그리고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어떻게 하라 했죠? 설명 다음에 항상 엔더. 어떻게? 그죠?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 그러면 설명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몇 개?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딱 세 가지에 보토조 하는 거. 특히 요 조세 있죠? 조세도 거래시 뭐 거래함에 따라 혹은 권리를 이전 취득하고 이게 아니고 언제 취득할 때 그리고 세율의 세액이에요. 세율이니까 이건 정확한 거예요? 계략적인 거예요? 계략적 사항이에요. 그거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 확인 설명에는 개공이 하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다? 상태 그리고 환경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확인 설명 9가지에는 실제 권리관계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등기부는 권리관계, 소유권은 권리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 여기 그래서 실제 상환 그랬죠? 이 사항이 자료 요구의 범위예요. 다음 중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혹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물으면 이게 실제 상환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제 불응했을 때 있죠? 불응 시의 제재까지. 불응 시. 불응 시에도 똑같이 뭐다? 설명하고 어떻게 하라고?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까지. 하고 기재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설명서를 작성하죠. 설명서의 작성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보존하고 할 때 딱 표현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서명 및 날인하고.
자, 여기까지. 그럼 문제 한번 보죠. 오늘 등록 기준이 기본이 뭡니까? 결자 실사 딱 이렇게 결자 실사 그러면 통상 나오는 건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와요. 창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14조 업무만 해가지고 겸업 제한을 받는다. 세 번째, 대표자 포함 제외하고 얼마?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리고 실무기록은 다 봤죠? 전원이 받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해가지고 가설 건축물은 제외된다.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공동사용까지 그죠? 소유를 묻지 않죠? 소유 불문, 타인 명의 임대차도 될까 안 될까?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몇 번이죠? 3번에 2번 갑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칙상 등록을 해줘야 한다. 맞죠? 등록은 기속성입니다.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사유도 4개 있죠? 4가지가.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다른 법률에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경업이 가능하다. 개인은 경업 제한이 원래 없죠? 없는데 부치상 경우는 뭐 빼고는 다 되는 거죠? 경공매 업무 빼고는 다 됩니다. 자, 세 번째, 등록 신청자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것 맞죠? 등기된 건물일 필요는 없죠.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4번 부칙상 개공이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이때 신규냐 재교부냐? 그죠? 신규가 아닌 신규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 보정설정 증명서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은 신청서 제출 서면이 아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왜 필요 없죠?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자격증 사본은요? 등록관청의 확인 의무사항이죠.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등록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세 번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사무소 관할청이다. 주소지 관할청이다. 사무소 관할청을 말합니다. 두 번째,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누구예요? 또 개공거래자. 또 법인.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맞죠? 틀려요? 틀렸죠? 등록 후 보정입니까? 보정 후 등록입니까? 등록 후 보정이니까 틀린 거 아시겠죠? 등록 신청자가 아니라 등록한 때는 등록한 자는 그래야 돼. 세 번째, 사무소를 2대 소유 건물이나 본인 명의 임대차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네 번째,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특수법인이죠. 분사무소를 두더라도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번, 성남시 분당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 조례에 따른 등록신청 수수료와 등록신청서를 분당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여기서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분당구청장이죠. 그런데 분당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죠. 그래서 어디 조례? 성남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니까 자치구인지 비자치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알아야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8대 강력시 그러죠. 8대 강력시 읊어봐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러니까 항상 단순하게 그래요. 아하 그래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셨죠? 어디 있어요? 인천, 광주 있죠? 또 울산까지 하면 몇 개입니까? 7개죠. 여기에 세종자치시가 들어가요. 세종자치시는 단순자치시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위에 시군구를 두지 않는 기초단체가 없는 광역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세종시에는 그 밑에 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까지 합치면 세종은 아예 없으니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셨죠? 인천 아셨죠? 또 아하 그래. 여기에 있는 게 자치구인데 보통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성남이에요. 하늘 아래 분당이라 아십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한참 히트 쓰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국적으로 다른 데 몰라도 분당하고 일산은 다 안다고요. 일산이 어디 있어요? 고양시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안양안산 그다음에 고향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수원 있죠. 수원, 포항, 창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전주까지 이런 경우가 보통 기초시인데 구가 있는 거야. 예, 그런 구가 비자치구죠. 예, 그래도 등록관청은 구청장이에요. 시장이 아니라.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뒤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그러니까 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는 컷.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 아니죠. 정상인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두 번째 금고이사 일반 사면 줄 걷고 언제요? 적시 그죠? 일반 사면 적시. 3번은요 집유기간 집유 딱 놓으면 집유행위에 줄 걷고 언제? 유예기간 경과 시죠. 3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폐업전 사유로 줄을 긋고 3보다 짧아요 길어요? 3보다 짧다. 왜? 빼야 되니까요. 예, 그것만. 그 다음에 5번은요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게 되면 사원 임원에게 미치죠. 처분 당시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에게 5번 형기가 초의 산입이죠. 1번에 2015년 5월 15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벗어날까요? 총 4년 뒤죠. 1년 지나고 가습방 필요 없고 가습방돼도 어쨌든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1년에다가 3년이 경과되면입니다. 합의 4년. 2번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컷. 이 사람은 결격사유 맞죠? 얼마 동안? 업무정지 기간 동안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 사유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맞죠? 그죠? 예. 다만 반드시 적시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벌금 나옵니다.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 격기 사유자입니까? 벌금 딱 그러면 습관적으로 3개죠. 일단 이 법 얼마 이상? 300 이상. 분리선고, 합산선고. 분리선고까지 딱 3개 기억나도록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5번 2017년 5월 15일 징역 1년에 집유 2년입니다. 얼마 지나가야 될까요? 그죠? 집유기간 2년이 지나가야 돼요. 집유기간이 2년. 예, 그래서 2019년 초살임이니까 5월 15일까지 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결격 사유도 이제 안 틀리겠죠? 궁금하신 거 없죠?
그 잘 보시면 돼요. 이제 포인트만 안 놓치면 돼. 따닥따닥해서. 자, 6번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언제까지 통보할까요? 지체 없이 어디에다가? 그죠? 지금 앞에가 없죠? 이전 전 및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 전 및 해가지고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관할청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해라 이렇게. 두 번째,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자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을 언제요? 7일 이내에 재교부한다. 재교부는 원래 적시잖아요. 근데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경우는 설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교부 중에서 예외입니다. 예외. 사무소 이전으로 인한 재교부는 며칠?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필정이에요, 등록증이에요? 필정을 첨부해서 어디다가 제출한다?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죠? 5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 안 했죠? 제재는 백과입니다. 백과. 답 아시겠죠? 답을 적지 말까요? 그래도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근데 좀 다른 데보다 이상이 빨라. 그럼 아니요, 오후에 특강은 몇 시부터죠? 3시부터? 네, 3시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는 뒤에서부터 오니까 뭐 안 풀고 오셔도 돼요. 어차피 할 때 같이 안 빠르게 할 거니까. 아셨죠? 네. 자, 고생하셨고 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